시간은 기원전 227년 천하의 패권을 움켜쥐려던 진나라의 수도 함양의 밤입니다.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가 고요히 잠들어 있는 듯 보이지만 이 깊은 침묵 속에는 섬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오늘 밤 어둠은 단순히 빛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은밀한 의지를 품은 자들의 은신처이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던 거대한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진시황. 천하를 통일하려던 그의 야망은 수많은 왕국을 공포에 떨게 했고, 그 공포는 때로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발악의 불씨를 지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바로 그 불씨가 한 줄기 섬광처럼 타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죽이고 있던 자들, 그들은 과연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이 거대한 궁궐의 심장부로 발걸음을 옮긴 것일까요? 복수인가? 아니면 대의인가? 그들의 심장은 두려움과 결의로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진시황의 심장에 비수를 꽂으려 했던 역사의 그림자 속에 새겨진 제국의 암살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용기와 비극의 순간이 시작됩니다. 제국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 작은 나라 연해는 평범하지만 비범한 산에 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칼을 든 혁객이었지만 싸움보다는 책을 즐기고 술잔을 벗삼아 인생을 논하는 풍류를 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잔잔했지만 곧 그 평화는 거대한 파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진시황의 칼날은 이미 육국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연나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진의 거대한 군대는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왔고 연나라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연나라의 태자 단은 자신의 조국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진시황에게 평화를 구하기도 하고 동맹을 맺으려 애쓰기도 했지만 모든 시도는 진시황의 냉혹한 야망 앞에서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태자단의 눈에 마지막 희망의 빛을 던져준 것은 바로 형가였습니다. 태자단은 형가를 지극히 예우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로 신뢰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태자단은 형가에게 자신의 비통한 심정과 연나라의 운명을 털어놓았습니다. 태자단은 형가에게 진시황 암살이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부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혹독한 운명에 맞서는 연나라의 필사적인 저항이었습니다. 형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일, 성공할 확률은 지극히 낮고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태자단의 깊은 신뢰와 쓰러져가는 조국의 비극적인 운명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태자단의 눈빛 속에서 단순한 부탁을 넘어선 조국을 향한 숭고한 사랑과 절망적인 희생 정신을 보았습니다. 형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술에 취해 세월을 보내는 풍류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나라의 마지막 희망을 짊어진 비장한 자객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시황에게 연나라의 항복을 가장하여 접근할 것. 그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진나라가 탐내는 연나라의 비옥한 땅인 독항의 지도와 진시황에게 미움을 샀던 번호기 장군의 목이었습니다. 번호기 장군은 진나라에 복수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형가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형가는 연나라를 떠나는 날 비장한 각오로 벗들과 마지막 이별을 했습니다. 연나라의 마지막 노래가 흐르던 역수 강가. 바람은 쓸쓸히 불고 역수는 차가운데 장사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 이 비장한 노래는 형가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명예와 백성의 염원을 짊어진
비극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시황의 심장부로 향합니다. 역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현가는 진나라의 함양궁에 당도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은 부관 진무양이 서 있었죠. 진무양은 그 비장한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렵고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진시황의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 진무양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몸을 벌벌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시황의 신하들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궁정 안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현가는 침착하게 진무양을 다독이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준비해온 선물을 진시황에게 바쳤습니다. 독항의 지도와 번호기 장군의 목. 진시황은 그 선물을 받고 기뻐하며 현가에게 가까이 오라고 명했습니다. 그 순간 현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을 겁니다. 바로 지금 운명을 바꿀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현가는 지도를 펼쳐 보이는 척하며 그 안에 숨겨진 독을 바른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번개처럼 진시황의 심장을 향해 뻗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은 평범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경험하며 단련된 본능적인 위기 감각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의 몸은 놀랍도록 민첩하게 움직였고 현가의 칼날은 아쉽게도 그의 갑옷을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습니다. 진시황은 급히 몸을 돌려 기둥 뒤로 피했고 현가는 그를 쫓았습니다. 거대한 궁전 안에서 황제와 암살자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궁전의 병사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진나라 법도에 따라 황제의 허락 없이는 병사들이 무기를 들고 황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시황은 허리에 찬 긴 검을 뽑으려 했지만 그의 검은 너무 길어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뽑히지 않았습니다. 위기의 순간 궁정의 시의가 기지를 발휘하여 약 상자를 현가에게 던져 잠시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진시황은 마침내 검을 뽑아 들었고 그의 칼날은 현가를 향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현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비수를 던졌지만 그것마저 진시황의 기둥을 맞고 빗나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현가는 체념한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비록 그의 임무는 실패했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진시황의 칼은 현가의 몸을 갈랐습니다. 현가는 쓰러지면서도 진시황을 향해 마지막 저항의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그의 용감한 심장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이 암살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진시황에게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연나라에 대한 극심한 증오심을 품게 되었고 곧바로 연나라를 침공하여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현가의 희생은 연나라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비극적인 영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나라의 큰 용기였고 거대한 포압에 맞선 마지막 저항의 불꽃이었습니다. 현가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그는 비록 실패했지만 그의 용기와 희생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어울리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인자무적입니다. 이 말은 맹자가 한 말로 사람을 어질게 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를 이길 적이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단순히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자함, 즉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물리적으로 적이 없다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를 감히 대적할 자가 없다는 깊은 뜻을 품고 있습니다. 맹자는 왕에게 진정한 힘은 무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른 도리로 다스리는 인자함에서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인자한 마음으로 백성을 대하면 어떤 강한 적도 그 마음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이죠. 현가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직접 다스리는 군주는 아니었지만
쓰러져가는 조국과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의 행동은 연나라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 그리고 조국을 지키려는 숭고한 대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진시황의 폭력적인 통치에 맞서 비록 실패했지만 그 행동 자체로 인의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용기는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고, 그의 희생은 그 자체로 빛나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패배했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도 그를 얕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자무적의 정신은 비단 옛 이야기 속에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함부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설령 눈앞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의 올곧은 마음과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언젠가 더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형가의 용기 있는 선택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회자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그의 정신은 인자무적이라는 아름다운 사자성어처럼 영원히 빛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시황을 향한 형가의 암살 시도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의 용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대의를 위한 희생의 아름다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때로는 승리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 싸웠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지켜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형가는 연나라의 명예를 지키고 폭압에 맞선 저항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결에는 조국과 백성을 향한 숭고한 사랑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밤은 깊어지고 세상은 고요함 속에 잠겨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야기는 비록 실패와 비극으로 점철되었지만 그 속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용기와 희망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패배의 슬픔조차도 의미 있는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 못 드는 밤, 마음에 품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이 이 고요함 속에서 스르르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형가처럼 우리 안에도 알 수 없는 깊은 용기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꿈속에서 우리는 더 큰 용기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형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위로와 함께 내일을 살아갈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잠이 솔솔 오는 이 밤, 여러분의 꿈속에는 평화로운 연꽃 호수가 펼쳐지고 그 위에는 용감한 영웅들의 정신이 잔잔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세요.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드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평화로운 밤,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용기가 꿈처럼 피어나기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주무세요.